안녕하세요. 장난감 가게 점장 장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소드아트 온라인이 방송되기 전까지 시청률 1위를 달리면서 이목을 모으며 화제가 된 스브라의 전광초인 그리드맨의 후속작. 사실 그리드맨을 보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는 SSSS 그리드맨의 슈퍼 인프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S가 무려 4개. 진짜 안 살라 그랬는데 집에 있는 썬더 그리드맨과 킹 그리드맨이 친구가 필요하다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구매해버렸습니다. 썬더 그리드맨이랑 킹 그리드맨이 워낙에 똥으로 나와서 별로였죠. 이 녀석도 비슷하다고 하죠. 네, 구스마일이던 맥스팩토리던 현재는 정가도 못 받고 있는 정도니까 완성도의 문제보다는 뽕이 조금 한 번에 빠진 느낌이 좀 큰 것 같아요. 제품의 발매 시기는요 2019년 9월 9일 되겠고요. 발매 정가는 각 2,640원, 세금 포함 가격으로 총 4종으로 다 하면 마등이 넘어버리는 슈퍼미니 프로다운 가격을 자랑하는 제품 되겠습니다. 패키지는 심플하게 이렇게 로고만 딱 적혀 있어요. 그리드맨 SSSS, 이게 슈퍼 사무라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약자라고 하는데, 미국편을 보신 분이라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왼편에 보시면은 제품의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1번 그리드맨, 2번 배틀 트라크, 뭔가 영어 일본어식 표기 그런 느낌이 좀 나요. 트락토 맥스, 그리고 3번은 버스터 브루, 그리드맨 카리버, 그리고 4번은 스카이 비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패키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카톤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리드맨 그리고 요 3개가 합체한 모습이 이름이 뭐였더라? 고정소스도 되고 4개가 합체한 풀파워 그리드맨도 됩니다. 제품의 가격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패키지도 좀 커진 느낌이에요. 이전에 발매했던 썬더 그리드맨과 비교를 하시면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옆면도 꽤 차이가 많이 나는 느낌이고요. 한정판으로 나온 다이너 드래곤 앤 그리드맨 시그마와 비교를 해도 상당히 볼륨이 커진 그런 느낌이죠.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납득이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나 비슷한 느낌은 어쩔 수가 없네요. 개봉을 해볼게요. 개봉을 하시면 이렇게 4개로 분할이 된 그리드맨이 들어 있습니다. 패키지를 한번 보고 가면은요, 앞모습은 다 똑같은 것 같죠? 옆모습에는 풀파워 그리드맨 파워 제논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 컬러링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상황 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그리드맨, 그리고 바토르 토라크토 맥스, 바스타보라였구나. 이름이 영어로 저 발음이 난다는 게 좀 신기한 상황이고요. 그리또만 카리바, 스카이 비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왼쪽 면에는 들어있는 박스에 들어있는 녀석들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드만 칼리버랑 같이 들어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칼리버를 잡고 있는 그리드맨, 두 번째는 맥스 그리드맨, 세 번째는 버스터 그리드맨, 네 번째는 스카이 그리드맨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들어있는 구성품과 그리드맨을 합체하면은 완성할 수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발매했던 그리드맨과 비교를 하면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역시 90년대 디자인과 밀레니엄 디자인은 뭐가 달라도 다르대요. 뭔가 복잡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어차피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녀석이 요 녀석 그거는 비밀인가? 네타를 좀 해버렸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패키지 볼륨 자체도 요번에 나온 SSS 그리드맨이 확실히 큰 느낌 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그리드맨부터 패키지를 열어서 내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본체인 껌이 하나가 들어있고요. 실이 엄청 많네. 요렇게 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합체용 설명서와 조립 설명서, 요번에 또 어느정도 도색을, 뭐야 이 도색 빠짐은, 해주려면 제대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머리 부분, 눈 부분이 이런 식으로 도색이 돼서 들어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머리는 꽤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봉투에 검정색 파츠, 뭐 복부라든지 다리, 팔, 손 파츠도 교환이 꽤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빨간색 파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은색 파츠 다리 부분에는 하늘색으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 부분에도 도색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느낌이네요. 빨간색이라든지 이렇게 파란색이 또 도색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팔인가? 합체용 팔이 따로 들어있는 건가? 아니면은 팔이 움직이질 않는 건가? 요건 한번 만들어 봐야지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패키지를 열어서 내용물인 배틀 트랙터 맥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쿠가에 비해서는 꽤 알차게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껌이 없나? 왜 없지 껌이? 여기 어딘가에 껌이 들어있을 거예요. 일단 스티커가 역시나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와우, 컬러링 자체가 색분할로 이루어질 수 없는 녀석이다 보니까 스티커가 꽤 많이 제공되는 것 같아요. 역시나 합체용 그리고 조립용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클리어 파츠가 이렇게 하나가 제공이 되고 타이어 차륜에는 전부 다 도색으로 해준 느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 이런 부분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줘야 되겠죠. 역시나 몰드는 꽤 세밀하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느낌으로 주먹도 굉장히 통짜로 큼직큼직하게 들어있는 상황 되겠습니다. 조금 스티커가 많은 건 걸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껌을 두 개를 모았고요. 한번 또 만들어 봐야겠죠. 만드는데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드는 상황 되겠네요. 세 번째, 버스터 보라 그리고 그리트맨 캐리버를 한번 뜯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녀석은 배틀 트랙터보다는 조금 알차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 녀석도 설명서, 요건 설명서 하나밖에 안 들어있네요. 그리고 역시 스티커. 스티커 보소. 그리고 껌. 요렇게 런너 몰드는 꽤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붓도장을 해줘도 꽤 멋있는 완성도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귀찮으니까 안 할게요. 그리고 드릴 부분이 이렇게 분할이 되어서 있습니다. 캐터필러도 이런 식으로 따로 분할을 해 주었고요. 빨간색 큼직큼직하게 통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란색 파츠도 이런 식으로. 카리버 부분은 짧은 것과 긴 것이 하나씩 제공이 되는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 녀석은 왠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짜잘짜잘한 파츠, 가슴 부분에 도색이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조끼 부분인데 도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따로 런너가 떨어져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런 뾰족뾰족한 부분, 그리고 클리어 파츠들이 따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 스카이 비터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상자가 블룩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듭니다. 상자 사이즈를 잘 못 쟀나? 이렇게 해서 뜯어서 꽤 꽉 차있는 느낌으로 들어있고요. 역시나 스티커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 시리즈? 스티커가 또 이만큼이나 제공이 되어 주네요. 미니프라는 합체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스티커가 저 정도로 들어있어 버리면 합체를 할 때 떨어지는 위험이 있는데 일단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추 같은 게 들어있어요. 스탠드가 이렇게 들어있고 마스크 부분이 도색이 되어 있는 클리어 파츠로 제공이 되고 캐노피 부분도 클리어 파츠, 그리고 지대가 이렇게 하나가 또 들어있고요. 파란색 파츠부터 윙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그리고 은색 파츠 조금 웰드라인이 있는 건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파츠가 또 뭐 다리통이 통짜로 들어있는 느낌. 생각보다는 그렇게 파츠가 많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검정색 주먹도 이렇게 크게 들어있고요. 노란색은 생짜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있네요. 역시나 스티커가 많은 건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4개를 다 까시면 껌도 4개가 들어있습니다. 어디까지 말씀을 드리지만 언제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껌이 본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내용물은 전체적으로 요 정도 되는 느낌 되겠습니다. 요 근래 프라모델만 계속 만들다 보니까 조금 지치기는 하는데 일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고 와 볼게요. 악셋 플래시!
네, 완성을 해 주었습니다. 조금 스티커도 많이 들어가고 짜잘짜잘한 파츠가 많았기 때문에 먹선까지 넣어주면서 한 4-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조금 느긋하게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일단 손맛은요, 이전에 발매했던 썬더 그리드맨이나 킹 그리드맨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소체의 가동도 빡빡하고 일단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풀파워 그리드맨만 안 만들면 굉장히 잘 나온 프라모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풀파워 그리드맨만 안 만들면요, 2번 말씀드렸습니다. 풀파워 그리드맨만 안 만들면 굉장히 좋은 프라모델 되겠습니다. 다 합체를 하면은 설정 고증인 건지 다 합체를 하면은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뭐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구성품은요, 그리드맨, 그리고 요게 이름이 모르겠다. 일단 배틀 트랙터 맥스, 스카이 비터, 그리고 요게 버스터 보라, 버스터 보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 교환 파츠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는 인정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합체가 워낙 복잡한 녀석이기도 하고 딱히 따로따로 합체할 때는 교환 파츠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풀파워 그리드맨이나 파워드 제논이었나요? 그 녀석만 합체할 때만 교환 파츠가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나 합체를 안 하면 괜찮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차근차근 하나씩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박스에 들어있는 그리드맨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4년도 판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조형을 하고 있죠. 워낙에 복잡한 조형이기 때문에 원작과 비교를 하시면 복부 아랫부분이라든지 꽤 생략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화상만 봤을 때에는 프로포션도 굉장히 안 좋고 좀 짜리몽땅하다, 원작을 못 살린 느낌이 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만져보니까 이 단품만으로는 꽤 가지고 놀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만 가격 2,000이 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을 안 한다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전 나름 만족을 했어요. 과거에 발매한 슈퍼미니 프라 전광초인 그리드맨에 들어있는 그리드맨과 비교를 하시면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90년대 디자인 그리고 밀레니엄 디자인이기 때문에 꽤 많이 바뀌었죠. 그래도 언뜻 보면은 같은 계통의 녀석이라는 느낌은 조금 나네요. 특징적인 부분을 잘 살려서 조금 리파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옆모습 그리고 뒷모습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특징적으로 계승이 되어 있는 느낌이 크죠. 얼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은 뭔가 조금 몽땅스러운 느낌이 들었는데 순둥순둥하게 생겨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 그리드맨은 지금이라도 당장 미도리카와 히카루 씨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은 조형으로 조형은 잘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전체적인 프로포션이 조금 딸려서 그렇지만요. 일단 스티커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요,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목 부분에 이 하늘색 뒤까지 이렇게 목도리로 하고 있는 부분이 스티커로 되어 있고요. 이 가슴 부분은 도색이에요. 그리고 이 배 부분에 하늘색과 은색이 스티커로 되어 있고 이 부분 또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빨간색 부분도 스티커로 제공이 되는데 제가 스티커를 붙이다가 찢어 먹었기 때문에 마카펜으로 그냥 쓱싹 칠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허벅지 안쪽에 은색도 실로 제공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딱히는 실이 이 부분 변신기 이름이 뭐였더라? 이 변신기에 금색과 은색이 실로 제공이 됩니다. 이 중앙 부분만 실로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먹선을 칠을 해 주었고요. 요 이두 요 부분은 색깔이 누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 마카펜으로 칠을 해 주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손댄 곳은 없어요. 뒷부분에 메탈릭 블루로 칠을 해주는데 한번 합체를 했더니만 벌써 색이 다 까져버린 느낌 되겠네요. 가동은요 꽤 잘 나옵니다. 목 부분이 이렇게 까딱까딱 거리고요. 좌우로도 돌아갑니다. 굉장히 잘 돌아가는 느낌. 그리고 어깨 부분이 앞으로 이만큼까지 튀어나오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위로는 이만큼까지 올라가는 느낌. 그리고 360도로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롤이 한번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요. 팔꿈치는 여기까지. 그리고 이 손목 부분이
따로 또 한번 움직여 주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그리고 손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허리 부분은요, 가슴 부분에서 한번 끊겨 있어서 좌우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앞뒤로도 이렇게 갔다 갔다 거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볼 조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숙여줄 수가 있고요, 뒤로도 젖혀줄 수가 있습니다. 좌우로도 이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전에 자꾸 계속 나오는데 요 그리드맨은 조금 뭔가 헐겁기도 하고 소체가 잘 빠지는 느낌이었는데 이 녀석은 꽤 짱짱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좀 신경을 써서 디자인 구성을 해준 것 같아요. 설계를 해준 것 같아요. 고관절은 앞으로는 이만큼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상황 되겠고요. 뒤로는 이만큼까지 젖혀지는 느낌, 좌우로는 꽤 많이 젖혀집니다. 그리고 롤이 한번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겠네요. 무릎은 이런 식으로 90도에서 약간 더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목은 앞뒤 좌우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느낌 되겠습니다. 가동은 어느 정도 나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리드 빔 정도는 굉장히 쉽게 취해줄 수가 있겠고요. 교환용 손 파츠도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정이 다양한 포징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제품과 같이 놓으시면 이렇게 더블 그리드 빔도 연출해 주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캐리버 되겠습니다. 그리드맨 캐리버예요. 캐리바가 정식 명칭이죠. 칼리버 아니고 캐리바 되겠습니다. 요것도 캐릭터 하나를 포함을 시켜줄 줄은 몰랐네요. 원작에서도 주인공 친구들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처음으로 만들어준 무장이기는 한데 설마 SSS에서는 요 녀석을 또 캐릭터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합체 관련으로 이런 식으로 열리기도 하고요. 길게 연장되어 있는 요 파츠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파츠를 빼주시고 다시 꽂아주시면은 풀파워 그리드맨의 캐리버가 이렇게도 완성이 됩니다. 과거에 발매된 그리드맨의 그리드맨 소드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칼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디자인 컨셉 자체는 똑같아요. 도끼와 칼이 같이 되어 있는 느낌. 하지만 옛날 제품보다는 꽤 볼륨이 커진 느낌 되겠습니다. 클리어 파츠도 나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스티커로 다 처리를 해줬는데 조금 고급스러워진 느낌이 들고요. 여기서부터 가격이 올라간 이유를 어느 정도 납득을 하기 시작했죠. 전용으로 잡아줄 수 있는 손이 들어있기 때문에 손에 장착해 주시는 건 무리 없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용자 건법도 나름 포징을 잘 취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칼이 좀 무겁기 때문에 뒤로 좀 쏠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역시 과거에 발매된 과거의 녀석이라고 부르니까 좀 불쌍한 것 같아서 20세기라고 부를게요. 앞으로 20세기와 21세기를 비교하시면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칼도 커져 있고 역시나 디자인 세월의 부상함은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이번에는 2번 박스에 들어있는 배틀 트랙터 맥스 되겠습니다. 합체를 할 거예요 라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크게 손이 나와 있죠. 뭔가 디자인 자체는 울트라맨, 쇼와 울트라맨에 등장을 하는 지구 방위군의 전차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뭐 제작자가 스브레야로 똑같으니까 뭐 디자인 태클은 안 걸어도 될 것 같아요. 뒷부분에는 이렇게 헬멧이 하나가 또 깨알같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이게 열리면서 막 그 파이프 같은 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미니프라에서는 확실히 거기까지는 재현을 해주지는 못했어요. 20세기 그리드맨의 비슷한 포지션인 갓탱크였나요? 갓탱크와 비교를 하면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뭔가 지금 봐도 갓탱크 디자인은 역시 잘 빠져 있습니다. 21세기보다 20세기가 더 멋있어 보이는 건 추억 때문만은 아닌 것 같네요. 우선 제품에 스티커가 들어간 부분부터 보고 갈게요. 안쪽은 나중에 합체를 하고 보여드리고요. 겉면에 보시면은 요 빨간색 그리고 은색 요 커버 위에 빨간색 라인이 스티커로 제공이 되었고요.
요 부분 캐논 부분의 아랫부분에도 스티커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곳이 다 붙어 있고요. 요 은색 부분이 스티커, 그리고 빨간색 부분이 스티커. 요 콕피트 부분 같은 데에도 사실은 사람은 타진 않지만 콕피트 같은 부분에 주황색 스티커, 요 라이트 부분까지도 스티커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헬멧 부분도 요 은색 부분, 요 검정색과 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두 장의 스티커가 들어가고요. 앞부분에 요 포인트도 스티커로 제공이 됩니다. 스티커가 굉장히 축제를 벌이고 있죠. 와, 엄청나게 스티커가 많이 들어갑니다. 도색 부위는 요 부분이 차륜 부분이 도색이 돼서 제공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동되는 부위는 캐논 부분이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고요. 좌우로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움직이질 않아요. 차륜이 달려 있지만 주행하는 놀이는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디자인적으로 깨알같이 이런 안테나 같은 것까지 파츠로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꽤 생각을 해서 만들어줬다라고 느껴지네요. 자, 21세기 그리드맨은요, 따로따로 제공되는 메카와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합체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틀 트랙터 맥스와 그리드맨도 합체가 가능합니다. 합체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리드맨부터 합체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깨를 일단 사정없이 떼줍니다. 뭐 교환 파츠가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슈퍼 미니 프라이니까요. 그리고 팔에서도 요 손 파츠를 떼주시고요. 팔 아대 부분을 또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어깨에 장갑까지도 떨어뜨려 주고요. 요 부분에서는 확실히 또 교환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합체를 하고서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기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교환용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 팔이 있어요. 요 부분이 살짝 두께라든지 뭐가 틀린 것 같아요. 길이 부분이라든지 그냥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데 요 빨간색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게 달라가지고 요 녀석을 꽂으면은 조금 덜렁덜렁 거리더라고요. 또 억지로 한번 꽂아 봤습니다. 교환용 파츠를 이용해서 우선 어깨부터 꽂아 주시고요. 왼쪽 팔을 또 꽂아 줍니다. 이 어깨 부분이 조금 잘 빠지는 느낌이라서 잘 안 건드리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들어가 봐라. 빠지면은 한번 또 꽂기도 힘들고요. 또 교환용 파츠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녀석을 이렇게 꽂아 줍니다. 뒤 앞으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구멍 나 있는 부분을 앞쪽으로 해서 그리드맨과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양쪽 손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뭔가 서빙을 하고 있는 그리드맨 같은 느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배틀 트랙터 맥스로 와서요, 뒷부분에 있는 헬멧을 우선 떨어뜨려 줍니다. 요 어태치먼트 파츠가 달려 있으니까요, 요 부분까지 떼서 헬멧만 딱 남게 해 주시고요. 반갈죽을 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쉽게 갈라져요. 그리고 팔이 약간 연장 기믹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주먹도 약간 이렇게 빼줄 수가 있어요. 반대편도 이런 식으로 빼줄 수가 있고요. 호신을 이렇게 세워 줄게요. 양쪽 다 세워 주시고 자꾸 덜렁덜렁 거리는데 이렇게 열어 보시면 안쪽이 공도로 비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그리드맨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 부분에 네모난 칸에다가 이 파츠를 꽂아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뒤로 살짝 밀어 주시고 닫아 주시면 됩니다. 합체는 굉장히 쉬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편도 이렇게 딱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헬멧이 남는데 이 녀석은 그냥 앞에서 뒤로 쓱 밀어 주시면 싹 하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합체가 되죠. 자, 이렇게 합체를 해 주시면은요, 이름이 맥스 그리드맨이라고 합니다. 어깨가 굉장히 커졌죠. 뭔가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의 그 파워드 레드였나요? 그 녀석 느낌이 많이 납니다. 하지만 칼은 안 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벌크업이 된 느낌이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어색했는데 자꾸 보니까 고릴라 같은 게 이쁘네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부분이 다 스티커로 메꾸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여기까지 색 분할을 해줄 수는 없었겠죠. 가동률로 와서요, 머리 부분에 헬멧이 씌워져 있지만 꽤 잘 움직여 줍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요. 클리어 파츠도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껏 멋있는 맥스 그리드맨의 얼굴도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됐고요. 완성이 됐고요. 어깨는 더미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로 아래로는 움직여 주지를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움직여지게 되면은 팔이 무거워서 좀 내려가는 느낌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좀 가동률이 안 나오는 건 아쉽습니다. 앞뒤로 360도는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이 부분에서 롤이 한번 달려 있기 때문에 조금 합체를 한 거라 따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고요. 팔 관절은 앞으로 90도 정직하게 이렇게 움직여 줍니다. 그리고 손목은 한 단 나왔기 때문에 살짝 움직여 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딱 만들고 짱짱한 게 꽤 오랜만에 괜찮은 슈퍼 미니 프라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너무 빠른 생각이었어요. 일단 소체가 굉장히 짱짱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지대 없이도 웬만한 포징은 이렇게 간단하게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가동도 나오고 프로포션도 괜찮아서 저는 만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말이죠. 자, 다음은 세 번째 메카인 버스터 보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트윈 드릴러를 많이 의식해서 만든 쌍드릴 메카 되겠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드릴 달린 로봇은 미래형이라 그래가지고 앞이 좀 뭉툭한 게 아닌가? 옛날에 구시대의 유물인 앞이 뾰족한 드릴 그랬나간을 좀 생각하게 하네요. 20세기 그리드맨의 트윈 드릴러와 비교를 하면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몸체가 굉장히 커진 느낌이 많이 들어요. 드릴도 이쪽은 조금 귀여운 느낌이 많이 드네요. 스티커가 제공되는 부분은요, 이번에도 꽤 상당히 많습니다. 요 빨간색 부분, 그리고 요 은색 실, 그리고 가운데 요 노란색 오렌지빛 콕피트를 조금 표현하고 있는 실, 그리고 요 빨간색 실이 제공이 되고요. 일단 헤드기어에는 대부분 실이 많이 제공이 됩니다. 요 양쪽에 요 부분, 그리고 가운데 은색 라인, 그리고 은색 서브 카메라를 표현한 느낌, 요 녀석까지 실로 되어 있고요. 가동은 역시 드릴이기 때문에 앞에 드릴이 요런 색으로 움직여 주고요. 이것까지 재현을 했어 라고 느낀 게 요 옆에 달려 있는, 극 중에서는 그 캠핑이었나요? 수영하러 리프팅하러 갔던 곳에서 나온 그 토대무기 같은 괴수와 싸울 때 사용을 했던 소화탄, 이렇게 몰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 모두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역시 드릴은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하나씩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맞물려서 꽤 짱짱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덜렁덜렁 거리는 느낌도 안 들고, 여기까지도 꽤 잘 만들었잖아 라는 생각을 했죠. 자, 이번에도 역시 그리드맨과 합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버스터 그리드맨 되겠습니다. 우선 그리드맨의 합체 준비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요 부분을 빨간색 파츠를 떼주시고요.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일단 그리드맨의 합체 준비는 완료입니다. 그리고 버스터 보라를 가지고 와서요, 일단 뒷부분에 있는 요 헤드 기어를 떼주시고요. 아래쪽으로 돌려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설명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항상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항상 댓글을 거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펼쳐 줄게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락을 떼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약간 미조정이 조금 필요해요. 그리고 이 드릴 부분을 위로 올려주면서 가운데 붙어있는 부분을 양쪽으로 떼줍니다.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요렇게 해서 뒤로 돌려줄게요. 반대편도 요렇게 돌려주시고요. 약간 이 부분이 짱짱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돌리면서 부러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위험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일단 펼쳐 주실게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요 누가 봐도 잡을 것 같은 조인트 파츠가 들어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세워서 꽂아 주시고요. 별도로 제공되는 요 조인트가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꽂아 주실게요. 이렇게 꽂아 주시고 그리드맨을 가지고 와서 가운데에 아까 파츠를 빼준 구멍에다가 요 부분을 꽂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요 집게 같이 생긴 걸로 가운데를 잡아 주겠죠.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됩니다. 요때는 손이랑 어깨가 조금 걸리거든요. 약간씩 조정을 해 주시면서 합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합체는 아닙니다. 이렇게만 싹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꽂아 주시고 뒷부분이랑 조금 이렇게 미조정을 해 주실게요. 설명서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뒤로 해주면 된다고 써 있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밖으로 나오도록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만들 때부터 생각하던 건데 이 부분은 대체 어디다가 쓰는 건지 뭔가 손잡이스럽기도 하죠. 그리고 얼굴 파츠를 뒷부분에 보시면은 파워드 제논의 마스크 부분을 이렇게 띄워 주시고요. 이대로 씌워 주시면 싹 하고 딱 알맞게 들어가는 상황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스터 그리드맨이 완성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요, 뭔가 풀파워 그리드맨의 가슴 장갑만 상체만 조금 빼갖고 온 느낌이 들어요. 아기가 아버지 걸 빼서 입은 듯한 그런 느낌. 무슨 느낌인 거지?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얼굴부터 보시면은요, 역시나 바이저가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제공이 됩니다. 빛이 조금 안 비쳐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얼굴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이저를 덮어 쓰고 있는 그리드맨이 완성이 되죠. 요 부분에 나와 있는 이런 파츠는 잘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잡아주는 걸 또 가능할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건가? 손으로 요 부분을 또 잡아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뭔가 버스터 모드인 거? 버스터 모드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라서 그런 느낌. 또 안티 리뷰라는 소리를 듣겠네요. 이렇게 반대편도 손을 잡아 주시고요. 야, 잡혀라. 야, 이렇게 빠져버리네요. 프라 모델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후두둑 하는 건 프라 모델의 묘미죠.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더 이상 뭐라고 할 기력도 없어요. 프라 모델에는.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꽂아 주실게요. 그리고 드릴 부분이 이렇게 열려집니다. 열려라. 좀 짱짱하게 붙어 있는 느낌이라서 열어 주실 때는 하나하나씩 일일이 다 열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극 중에서도 등장을 했던 버스터 모드, 필살기 모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동률은 소체인 그리드맨의 것을 그대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무장만 조금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중무장 화기를 뒤집어 쓴 그리드맨이라는 느낌이 조금 드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메카인 스카이피터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란색 전투기를 형상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 자체는 뭔가 트랜스포머에 등장을 할 것 같은 쇼와 시대 특촬물에도 약간 등장을 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투기인데 전체적으로 노즐이 없어요. 슬래스터가 없습니다. 뭘로 대체 가속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슬래스터가 있어야 될 부분에 주먹이 덩그러니 나와 있는 요런 느낌 되겠습니다. 스카이비터에는 전용 스탠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중에 띄워주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스티커가 들어간 부분은요, 요 앞부분에 은색 스티커, 그리고 마스크의 볼 부분에 은색 스티커, 그리고 위에서 요 은색 부분, 빨간색 부분, 요 빨간색 부분이 스티커로 제공이 됩니다. 요 은색이 또 스티커고요. 이 부분에도 회색 스티커가 들어가는데 이게 길이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똑같아 보이는데 뒷부분이 짧고 앞부분이 길고 이런 느낌으로 아래쪽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잘못 붙이는 바람에 그냥 마커로 칠을 해 주게 됐습니다. 아래쪽에서 보시면 또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은색, 빨간색, 그리고 요 라인, 요 부분 다 스티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색 분할이 파츠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한데 딱 만들 때는 왜 이렇게 스티커가 많은 거야? 색 분할을 해줄 수 있는 파츠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합체를 하고서 후두둑 하는 걸 보고선 파츠 분할을 안 해주길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안티 리뷰어. 근데 한 가지 고질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합체할 때 워낙 후두둑 하기도 하고 파츠가 많이 결합되다 보니까 만지는 곳이 조금 넓어져요. 그래서 스티커가 벌써 한 번 합체했을 뿐인데 이런 식으로 벗겨질 것 같이 울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색을 조금 선호하시는 분들은 도색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합체 분리 메카이기 때문에 합체 분리를 좀 자주 해버리시면 도색이 버티지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20세기 그리드맨의 썬더제트와 비교를 하면 요런 느낌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썬더제트 슈퍼미니프라도 스티커가 꽤 많이 들어갔네요. 스티커가 많다고 불평을 한 걸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컬러링도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고요. 뭔가 이렇게 합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런 느낌, 아랫부분은 요런 느낌, 상체가 되는 거에 비해서 이쪽은 다리가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네요. 자, 이쯤 되시면 다들 아시겠죠? 요 스카이 비터 역시 그리드맨과 합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리드맨의 합체 준비되겠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요 동그란 파츠를 떼주시면 합체 준비가 다리 부분도 발도 이렇게 뒤로 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쫙 펼쳐주시면 됩니다. 가오가이거가 합체할 때 꽂아지는 그런 느낌으로 합체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스카이 비터를 가지고 와서요, 일단 요렇게 선이 나 있거든요. 요 부분을 분할을 해 줍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기술을 이렇게 떼 주실게요. 요 부분이 따로따로 파츠가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드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풀파워 그리드맨을 합체할 때 굉장히 잘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누가 봐도 헬멧이 이렇게 딱 있죠. 그리고 요 부분을 콕피트 캐노피 부분을 살짝 열어 주실게요. 그리고 아까 뗐던 파츠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조인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 부분이랑 그리드맨의 뒷부분이랑 지금 합체를 해 버리죠.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부분과 요 홈에 맞춰서 꽂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딱 등에 뭔가 날개를 단 그리드맨 될 것 같네요. 윗부분과 엉덩이 부분에 조인트가 꽂아져 있기 때문에 역시 허리가동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손이 달려있는 다리 파츠 손과 다리를 합쳐하더니 요 부분을 가지고 와서요, 일단 반으로 나눠 줄게요. 그리고 요 앞부분에 있는 무릎이 되는 파츠를 약간 세워 주시고요. 다시 접어 줄 거기는 하지만 이렇게 일단 세워 주시고 윗부분을 이렇게 슬라이드로 당겨 주십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커버를 떼 주시고요. 아랫부분도 한번 떼 주실게요. 요 상태에서 그리드맨의 다리를 수납해 줍니다. 아랫부분은 안 떼도 되기는 하는데 설명서에서는 떼서 요 밑으로 발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까지 꼭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요 파츠를 다시 닫아 주면 됩니다. 요 부분이 무릎 관절도 들어가 있는 녀석이라서 풀파워 그리드맨이 되면은 잘 떨어져 버리는 고질병이 또 있어요. 그리고 커버를 닫아 주실게요. 앞부분에 요 부분을 다시 닫아 주면 되나? 자, 양쪽 다리를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머리 파츠를 이렇게 씌워 주시면 됩니다. 약간 닫아 주실게요.
전용 스탠드에다가 끼워주시면 이렇게 스카이 그리드맨이 완성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풀파워 그리드맨의 다리를 가지고 온 그리드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머리 부분이 뭔가 전투기 조종사 같은 느낌도 나고요. 뾰족뾰족, 날개도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비행할 것 같기는 생겨 있어요. 합체를 하면서 무릎 관절과 허리 관절을 씹어 먹어버리기 때문에 팔 관절이랑 고관절밖에는 안 살아 버립니다. 그래서 관절 가동률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제품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있는 관절을 다 움직여주면 이게 최고의 포징이 될 것 같습니다. 안 움직이느니만 못하다 라는 게 또 저의 평가 되겠네요. 머리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역시나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씌우는 방식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뒤로 넣었는데 그건 잘못된 방식이고요.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씌우는 게 제대로 된 방식 될 것 같아요. 클리어 파츠가 오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꽤 투명하게 안쪽에 그리드맨의 눈까지도 확인이 가능한 가장 안쪽에 있는 얼굴을 잘 확인 가능할 것 같은 마스크 되겠네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마스크는 별로 좋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배틀 트랙터 맥스, 그리고 버스터 보라, 그리고 스카이 피터 플러스 그리드맨 캐리버가 합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그리드맨에서도요, 썬더 제트, 갓 탱크, 트윈 드릴러가 합체를 해서 갓 제논이 되듯이 요 3+1 카란사르가 합체를 해서 파워드 제논이 됩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합체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말씀드리지만 설명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저도 한번 합체를 시켜보고 리뷰를 찍는 거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뭔가 준비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하네요. 일단 요거 말고 요 녀석부터 합체 준비를 해라고 설명서에 써 있습니다. 일단 뒷부분에 있는 요 머리 파츠를 떼주시고요. 역시나 반으로 이렇게 쪼개 줍니다. 머리 파츠 떼신 부분에서 요 어태치먼트 파츠도 떼주시고요. 요 트랙터를 열어서 뒷부분에 있는 요 파츠를 떼줍니다. 아마 요 녀석부터 실망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제가. 네, 맞아요. 요 녀석부터 실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분할 파츠를 조금 많이 쓰기도 했고, 교환용 파츠를 좀 많이 쓰기도 했고요. 요렇게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드렸던 드릴이 꽂아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파츠를 보시면 이렇게 조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인트에다가 요렇게 꽂아서 닫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연장 기믹이 있어요. 아래쪽으로 요렇게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펼쳐 주시고요. 아래 뒷부분은 이렇게 펼쳐 주시면서 이 부분의 조인트와 이 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쪽 발이 완성이 됐고요. 반대편도 이렇게 꽂고 닫고 이 부분을 내려서, 이 부분 내릴 때까지만 해도 오, 잘 만들었잖아 라고 생각을 했더랬죠. 자, 다음은 버스터 보라 되겠습니다. 우선 드릴부터 떼줄게요. 드릴은 필요가 없어요. 아까 더미를 썼잖아요. 그리고 마스크를 내리고요. 이 부분에 있는 이 마스크 파츠, 파우더 제논의 얼굴 같은 부분, 이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안 쓸 거예요. 그리고 요 녀석은 합체 준비 완료. 자, 다음은 스카이 비터입니다. 아까 전에 합체하는 식으로 요 부분을 선 나 있는 대로 분리를 해 주시고요. 요 부분은 떼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요 윗부분에다가 교환용 파츠로 제공이 되는 요 추가 파츠 파란색 T자를 위에다가 꽂아 주실게요. 이렇게 슬슬 슈퍼미니프라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리를 팔을 이렇게 나눠 주시고요. 날개 부분은 접어서 위로 이렇게 올려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서 위로 올려 주실게요. 요거 할 때 요 스티커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어쩔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조인트를 세워 주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빡빡하기 때문에 도구를 이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한두 번 했더니만 아까보다는 조금
잘 나오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펼쳐주시면 이 녀석도 합체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또 그리드맨 칼리버도 합체 준비를 해줘야겠죠. 위에는 칼날을 빼주시고요. 이 부분도 아마 이렇게 이게 아닌데 이 부분을 떼줄 거예요. 이 부분도 떼주시고요. 다 떼요. 요거는 안 됐나? 일단 뗄게요. 그리고 요 도끼처럼 보이는 곳을 이렇게 양쪽으로 열어줍니다. 아까는 이렇게 꽂아져 있었거든요. 반대로 해서 꽂으시면 돼요. 다시 얘를 꽂고 이럴 거면 왜 뺐지? 요렇게 하고 얘를 꽂고 위에다가 칼날을 깊숙이 꽂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뭔가 중간에 있는 도끼 부분이 슬라이드로 위로 올라온 느낌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합체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버스터브라부터 합체 준비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합체 준비가 아니라 합체죠. 뒤에 보시면은 드릴이 요렇게 드릴이 아니 캐터필러가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짝 열어서 양쪽으로 펼쳐 줄게요. 이 부분도 살짝 열어서 약간 공간을 확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잘 안 벌려져요. 그리고 설명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요 교환용 파츠의 요 부분을 요 안쪽에다 박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약간 빼서 벌려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그냥 하면은 안 들어가거든요. 빼서 이렇게 넣고 가운데부터 다시 맞춰 주시면 됩니다. 맞춰 주실 때는 교환용 파츠에 이 부분에 조인트가 새로 생겨요. 이 부분에다가 꽂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요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보기가 불편했다라고 하시는데 영상과 같이 요렇게 해 주시면 돼요 라고 하는데 보기가 불편하시다고 하면 소리만 들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리고 머리 부분 파츠입니다. 요렇게 꽂아 넣으라고 그냥 설명서에서는 나와 있는데 요 볼 부분에 날개 부분을 약간 이렇게 밑으로 내려 주시면서 요 부분 홈이랑 같이 맞춰서 슬라이드로 꽂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부분이 설명서에서는 움직이라고 나와 있지를 않아요. 설명서는 그냥 갖다 꽂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아구를 찾는 게 처음에 고난이었어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은요 이제 그냥 냈다 꽂아 주시면 돼요. 다리 부분을 다리 밑에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반대편도 꽂아 주실게요. 이미 나온 프로포션 자체가 이렇게까지밖에 합체를 안 했는데 이미 이상한 느낌.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여기를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됩니다. 깊숙하게 밀어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편도 역시 조인트를 쑥 집어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조인트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스카이 비터를 꽂아 주실 건데요. 그 전에 아까 T자 요 파츠를 꼈잖아요. 여기에다가 파워드 그리드맨의 마스크를 이렇게 슬라이드로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요 조인트를 요 구멍에다가 꽂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에다가 칼을 잡아 주셔야 돼요. 요 칼까지 잡아 주셔야 합체가 완료가 됩니다. 이 녀석은 4대 합체거든요. 3개 플러스 칼이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내가 세대 칼이라고 했는데 세대 플러스 칼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근데 요 부분이 잘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악력이 없어요. 조금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위험한 짓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걸쳐주는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금 헐렁헐렁 거린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팔을 잘못 꽂았었죠. 팔까지 제대로 꽂아 주시면은요 날개 부분이 뒤로 이렇게 오도록 해주시면 이게 바로 파워드 제논 되겠습니다. 일단 생긴 모습이 애니메이션에 처음 나왔을 때 구리다 라는 생각이 실제로 혀로 표현을 했어요. 진짜 구리다. 완구로 봤지만 구리다.
역시 안티 요런 느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트랜스포머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짜투리 파츠를 다 갖다가 넣은 그런 느낌이에요. 머리는 99년에 방송된 구급전대 고고5에 등장하는 빅토리 마즈를 조금 담기도 했어요. 하지만 뭔가 많이 부족한 느낌 되겠습니다. 일단 가동률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머리 부분이 좌우로 이런 식으로 좌우로 움직여 줍니다. 앞부분이 밑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헬멧 부분을 잡고서 움직이시면 좀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렇게 빠진다는 거 실적 보여드리는 그런 느낌이요. 실수 아닙니다. 실수 그래, 인정. 실수는 인정. 이렇게 해가지고 꽂아 주실게요. 자, 어깨 부분은요, 위로는 여기까지, 아래는 여기까지, 360도는 일단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고요. 롤 같은 건 전혀 들어있지 않고요. 손목만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도 안 움직여. 이렇게 빙글빙글 까딱까딱만 움직일 수가 있고요. 허리는 없죠. 딱 봐도 허리가 없죠. 고관절은요, 요 부분에서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무릎이 요렇게, 난 이게 허벅지인 줄 알았어. 이게 다 무릎이었어요. 요런 식으로 움직여 줍니다. 허벅지 굉장히 짧은 느낌으로 이렇게 가동을 해 줍니다. 그리고 발목 관절은 없죠. 허리도 없고요. 결과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목, 어깨, 고관절, 무릎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쓰레기 관절. 이게 뭐야? 있는 관절을 어떻게든 최대한 다 움직여 보면은 이런 의미 불명의 포징은 해줄 수가 있는데 왜 칼을 들고 있는 거지? 캐리버는 굳이 합체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날개가 왜 펴졌어 또. 뭐 한쪽만 움직이면 후두둑 막 떨어지기 때문에 포징은 안 취하시는 걸 추천 드릴게요. 자, 20세기의 갓제논과 비교를 하시면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프로포션부터 디자인 뭘 따져봐도 20세기에 더 나은 건 왜죠? 이 정도면 디자이너부터 완구 개발을 하신 분까지 다 포기를 했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드네요. 가동률도 이쪽이 훨씬 좋아요. 요거를 만들 때에는 와, 갓제논이 굉장히 버렸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파워드 제논을 만들어 보니까 갓제논이 갓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망의 풀파워 그리드맨으로 한번 합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거지 같은 완성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리드맨부터 합체 준비를 해 보도록 할게요. 합체 준비는요, 여태까지 합체를 했던 준비를 다 합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슴 부분도 빼주시고, 뒤는 아까 뺐네요. 뒷부분, 요 발 부분도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어깨의 팔도 기니까 생략할게요. 자, 요렇게 파워드 스카이 버스터 그리드맨의 합체 방식을 해주시면 합체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자, 파워드 제논을 가지고 와서요, 여기서부터 합체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비클 모드로 해서 합체 준비를 하는 게 도저히 끔찍해서 못할 것 같아서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비클끼리 다 빼줄게요. 일단 알아서 다 떨어져 주시는데 뒤도 빼주시고 다리도 이렇게 빼주십니다. 우선은 다리부터 합체를 해야겠죠. 로봇의 합체는 다리부터 라는, 아이고 그래, 다 떨어져라, 어차피 다 뺄 거다 입니다. 체념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부터 합체를 해 볼게요. 앞부분에 요 발 부분을 이렇게 빼주시고요. 뒤에 조인트를 접어줍니다. 그리고 앞에 요 무릎 부분을 펼쳐주시고 연장, 그리고 뒷부분을 이렇게 빼주실게요. 이 상태에서 아까 합체하듯이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전체 다 합체, 각 비클이랑 합체하던 식으로 합체를 다 해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잘 안 들어가기는 하는데 뭔가 이렇게
악력, 접지력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힘이 없습니다. 보시면은 벌써부터 덜렁덜렁하죠. 이렇게 반대편도 앞에를 열어주고 발도 열어주고 빼서 이거를 빼서 다리를 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잘 빠져요. 벌써부터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을 이 T자는 껴진 상태로 해서 또 이 뒷부분과 아랫부분의 조인트에 맞게 해서 이렇게 뭐가 떨어졌는데 신경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스커트를 만들어 주실게요. 이렇게 하시면 스카이 비터와는 합체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가슴 부분으로 다시 와서요. 아까 전에 꼈던 더미 파츠죠. 교환용 파츠를 일단 분리를 해 줄게요. 머리도 내놔! 이 녀석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합체 준비를 이런 식으로 펼쳐서 해 줄게요. 말수가 점점 줄어드는 건 짜증이 나고 있다는 점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전에 뺐던 드릴을 다시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 주시고 뒷부분에 파츠를 다시 아까 전에 했던 개별 합체 방식이랑 완전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안 보실 분들은 넘겨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하다가 파츠가 빠지면서 저도 욕을 안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시 가슴을 가지고 와서 꽂아줍니다. 위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딱 꽂아주시고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후두둑거릴 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팔을 가지고 와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실게요. 발 부분을 열어서 아까 전에 이 파츠를 빼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뺐던 이 파츠 반대구나. 이 녀석을 다시 꽂아 주실게요. 위에 커버가 다시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접고 요것도 수납을 해 줍니다. 그리고 한 칸 빼고 주먹도 한 칸 빼주면서 이 부분에다가 또 맞추어서 이렇게 해서 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좀 벌써부터 잘 안 들어가네. 빠졌어요.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요 다리 부분이 빠집니다. 꽤 짜증이 나요. 아까 처음 합체를 할 때 합체하면서 가동까지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굉장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반대편도 역시나 더미 파츠를 빼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뭐 대부분 다 완성이 된 것 같죠? 뒷부분은 이렇게 헐겁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는 녀석이라서 점점 데시벨이 줄어들고 있어요. 뒷부분에 보시면은 요 부분이랑 요 스카이 비터 부분이랑 연결을 해주는 요 조인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쫙 펴주시면서 이렇게 펼쳐서 꽂아 주셔야 돼요. 영상 보시면서 합체 더럽게 못한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렇다고 칠게요. 또 빠졌죠? 네 빼고서 하는 게 마음 편한데 이 부분도 꽤 타이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꽂아 주라고는 되어 있는데 너도 빠져봐 일단 꽂아주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한쪽을 끼면 한쪽이 빠져버리는 기적같은 이렇게 이걸 아까 무한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등짐이 굉장히 잘 빠지는데 이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나머지 헬멧들도 여기다가 꽂아줘야 되기 때문에 본더치를 그냥 해버릴까 그냥. 와 어차피 분리도 안 할 텐데 리뷰 끝나면은 분명히 아후 그런 느낌으로 빠지거든요.
본드칠을 그냥 분리 안 하실 분들은 본드칠을 해 버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발. 자, 뒷부분에다가 요 부분에 홈이 있거든요. 요 마스크를 일단 꽂아 주시면 되는데, 요게 설명서에는 딱 들어간다고 꽂아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딱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약간 걸쳐주는 느낌으로 해서 싹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이 들어가면 역시나 한쪽이 안 들어가는 마법 같은 기적. 이 미라클이야. 이렇게 딱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길이가 좀 모자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요 T자 부분에다가 아까 요 녀석을 여기다 꽂아줬잖아요. 이번에는 요 스카이비터를 꽂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짧아요. 이렇게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걸쳐 주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걸쳐 주시고요. 앞으로 다시 와서 이렇게 하나씩 만져 줄 때마다 무릎을 허벅지를 한 번씩 꽉 눌러 주시고 칼 부분에 요 가슴 파츠를 칼만 딱 떼서요. 요 부분에 보시면 조인트가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조인트가 4개가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아 주시고요. 이제 마의 머리를 꽂을 차례가 됐습니다. 머리 부분에 뿔을 일단 먼저 세워 주실게요.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꽤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녀석도 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리드맨에다가 머리를 씌워 주면 되겠습니다만, 설명서에서는 뒤에 있는 커버까지 씌워주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이게 또 한 번 더 빠져주시고요. 일단 빼고 할게요. 야, 너도 빠져라. 야, 너도 빠져라. 자, 이렇게 보시면은 뒷부분에 연결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요 녀석을 홈에 맞추어서 꽂아주시면, 자, 캐리버까지 꽂아주시면 합체 완료. 힘들었습니다. 풀파워 그리드맨이 완성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덕지덕지 붙어있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컬러링 자체도 그렇게까지 좀 많은 정보량을 담고 있다 보니까 등 뒤에 이 녀석이 또 이렇게 삐뚤어졌네요. 이렇게 살짝 해주시고요. 정보량이 많다 보니까 뭔가 촌스럽다, 잡스럽다는 느낌이 조금 많이 들기는 합니다. 처음 공개됐을 때는 꼭 굳이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조금 강했어요. 전체적으로 어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보량이 좀 많은 느낌 되겠습니다. 일단 머리부터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합체한 녀석을 짬뽕으로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어깨의 드릴은 이렇게 전개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4갈래로 전개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양쪽 다 전개를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개가 가능한데, 전개를 해주면 더 잡스러운 느낌. 애니메이션의 그 박력이 넘치는 그 모습은 좀 재현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가동률로 와서요, 일단 드릴을 접어서 보여드려야겠죠. 반대편도 접고, 아이고 씨, 떨어졌어 또. 후두둑. 일단 머리도 안 보여드렸는데 벌써 후두둑 이렇게 딱 접어주시고요. 머리가 좌우로 안 돌아갑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은 되게 설계가 되어 있지만 돌아가지는 않고요. 위아래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 조인트를 다 씹어 먹어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어깨가 360도가 안 돼요. 어깨도 앞 뒤 이렇게 딱 잡혀 있고요. 윗부분도 이렇게 딱 잡혀 있기 때문에 가동이 안 됩니다. 위로는 원래 안 됐죠. 자, 다시 와서요. 요 팔꿈치는요, 이런 식으로 90도까지는 가능합니다. 팔꿈치는 뭐 더 붙은 게 없기 때문에 가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허리 부분은 스카이비터가 합체가 됐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관절은 뒤로는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팔도 걸리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서 팔도 걸리고 이 스커트 부분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릎 부분은 뒤로 돌려서 보시면은 요렇게 끊겨져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끊겨져 있어서 약간 80도 정도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펼쳐 주실 수가 있고요. 발목 부분은 앞부분만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고 아래 위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팔꿈치, 무릎, 발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절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이런 역동적인 포징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킹 그리드맨과 같이 놓으시면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과거에 나온 한 1년 전에 나왔죠. 킹 그리드맨이 역시나 가격도 저렴한지라 전체적인 볼륨도 이번에 나온 풀파워 그리드맨보다도 작은 느낌이 듭니다만 이 녀석을 만들 때는 와, 이 명품 그리드맨을 썬더 그리드맨을 이따구로밖에 재현을 못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풀파워 그리드맨을 만져보니까 잘 나온 거였어요. 과거의 제품을 재평가하게 해주는 좋은 제품 풀파워 그리드맨 되겠습니다. 킹 그리드맨 그리고 썬더 그리드맨과 풀파워 그리드맨 요 세 개를 같이 놓고 싶어서 구매를 했으니까요. 전 딱히 뭐 합체를 하고 만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보기에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요 녀석 만엔이 넘는 가격에 발매가 되었지만 현재 아마존 가격은 5,600엔 정도? 반값 정도로 가격이 깎여 있죠. 왜 깎였는지 만들어 보니까 알 것 같겠습니다. 요 녀석 확실히 단일 합체는 꽤 잘 나왔어요. 버스터 그리드맨이라든지 맥스 그리드맨이라든지 스카이 그리드맨은 잘 나왔습니다. 정말 굉장히 잘 나왔다고 보여줘요. 짱짱하기도 하고 가동도 잘 됐고 특히나 맥스 그리드맨이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합체를 하면 그 스트레스, 와, 처음 합체할 때는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한번 또 해보니까 두 번째는 조금 단축도 된 것 같아서, 하지만 다시는 분리를 안 할 것 같은 풀파워 그리드맨입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슈퍼미니 프로 SSSS 그리드맨 볼륨 1, 2는 뭐 안 나와 있으니까요. SSS의 그리드맨의 소개였습니다. 제품의 추천 포인트는요, 슈퍼미니 프라답게 합체 분리가 가능합니다. 정크 파츠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 나온 슈퍼미니 프라에 비해서는 작은 양이기 때문에 납득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포션만큼은 합체를 시켜 놓으면 커버가 안 되는데. 아무튼 단일 합체는 정말 좋았어요. 다른 구스마일이나 뭐 맥스팩토리 걸 안 만져봐서 모르겠지만 걔네들도 가격이 꽤 많이 떨어지고 있기는 하죠. 아무튼 단일 합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확실히 작년에 나왔던 그리드맨보다도 소체만 따지고 보면은 기술이 발전했다, 신경을 좀 많이 써줬다라는 느낌이 추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아쉬운 점은 풀파워 그리드맨과 파워드 제논 정도 되겠습니다. 뭐 여태까지 말씀을 보여드렸으니까 또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셨다면 아시겠죠? 왜 그 두 부분이 안 좋은 실망적인 부분. 안 되겠다. 커버가 안 쳐지네요. 별로예요. 합체를 하면 똥입니다. 합체를 하면 쓰레기예요. 속 시원해요. 합체를 하면 똥인 풀파워 그리드맨 되겠습니다. 그냥 단일로 놓으세요. 합체 안 한 게 낫습니다. 심적으로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금마무리. 저는 이 그림을 만들기 위해 샀으니까 그렇게까지 후회는 아니에요. 그리고 반값으로 샀으니까 말이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장난감 가게의 장점장이었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굉장히 긴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좀 긴 영상은 막 본인이 보고 싶은 곳만 이렇게 착착 찾아가지고 스킵하시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뭐 40분 가까이 되는 영상을 끝까지 봐달라는 건 제 욕심이기
이죠.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프라모델 피규어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덕질은 사랑입니다.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